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림기술사 공부 모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29회 용어 중에서 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역시 법률 문제입니다. 산림기본법에서 산촌의 요건이라는 그런 문제인데요. 이 산림기술사에서 출제되는 법의 종류는 10가지 정도가 됩니다. 10가지 법률에서 이제 출제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번에는 산림기본법에 대한 좀 약간 후미진되어 있는 법이 나와 있습니다. 후미진다는 얘기는 가장 많이 나오는 법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 산지관리법, 사방사업법, 그리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 그리고 산림자원 조성법 이런 것들인데 산림기본법이 이제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후미진돼서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 역시 폭넓게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문제. 산림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산촌의 요건. 물어본 것이 산촌의 요건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큰 테마 1번하고 2번. 1번은 산림기본법의 제정 목적과 2번은 산림기본법에 나오는 용어들, 그리고 이제 3번 이제 뒷장에서 산촌의 요건 물어본 것을 써줄 텐데, 제가 왜 이렇게 용어 22줄짜리 한 장짜리 갖다가 장황하게 두 장에 걸쳐서 작성을 해서 설명을 드리냐 하면은 1, 2번도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공부해라. 밑에 당구 표시했죠. 산림기본법 넓게 공부 요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림기본법에서 산촌의 요건이 나올 수도 있고, 이번처럼 산림기본법에 의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촌, 산림복지, 탄소흡수원의 뜻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기본법에 나오는 산촌에 대해서는 크게 세 테마로 다 공부를 해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답안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자, 문제. 산림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산촌의 요건. 우리가 이제 법률을 공부할 때 중요한 것을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요번처럼 보는 것처럼 산림기본법 시행령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법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모법인 이제 산림기본법 모법에서는 조금 덜 나오고요. 거의 다 이제 산림기본법이 있고 모법이 있고 산림기본법 시행령이 있고 산림기본법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는 모법인 산림기본법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예를 들어서 산림기본법 시행령, 산림기본법 시행규칙, 산주관리법도 산주관리법 모법보다 산주관리법 시행령, 산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더 시험이 많이 출제됩니다. 그 이유는 상세하게 나오고 문제도 출제하기가 간편하기 때문에 출제관들이 거기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또 시행령과 시행규칙 중에서 별표가 있습니다. 별표. 참고하는 별표가 있죠. 별표. 그런 것들에서 시험이 나오니까 산림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산촌의 요건, 이것도 역시 시행령 아니겠습니까? 자, 산림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산촌의 요건 1. 산림기본법의 제정 목적 1. 산림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의 발전을 도움함으로써 2번.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 목적을 한다. 이 키워드이죠. 1번에 산림정책의 기본사항, 산림의 다양한 기능 증진, 임업 발전의 도모 이런 것들 키워드이고요. 2번에는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 국민 경제 건전의 발전에 이바지함 이런 것들이 키워드니까 다 써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림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산촌의 요건, 그러면은 산림기본법의 제정 목적을 다 써주고요. 두 번째, 산림기본법 용어 있습니다. 별도로 요거는 별도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용어로.
1.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이란 산림의 생태적 건전성과 산림자원의 장기적인 유지 증진을 통하여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사회적, 경제적, 생태적, 문학적 및 정신적 키워드입니다. 으로 다양한 산림 수요를 충족하게 할 수 있도록 산림을 보호하고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2번 산촌이란 산림 면적의 비율이 현저히 높고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번 산림복지란 국민에게 산림을 기반으로 산림 문화, 휴양, 산림 교육 및 치유 등의 서비스를 창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4번 탄소흡수원이란 탄소흡수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나오는 탄소흡수원을 말한다. 3번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산촌의 요건. 산림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산촌의 요건. 1.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산림 면적 비율이 70% 이상일 것. 키워드입니다. 숫자 써줘야 됩니다. 반드시. 2번 인구 밀도가 전국 읍면의 평균 이하일 것. 3번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경지 면적의 비율이 전국 읍면의 평균 이하일 것. 평균 이하일 것이 2, 3번 두 개 나오죠. 인구 밀도가 전국에서 읍면의 평균 이하일 것. 행정구역 면적에 대해서 경지 면적 비율이 전국 읍면의 평균 이하일 것. 자, 그러면 129회 1교시에서 산림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산촌의 요건 이렇게 문제가 나왔으면 지금 보는 것처럼 답이 지금 4줄 아닙니까? 그러면 한 문제, 용어에서는 한 문제에 22줄을 써줘야 되는데 4줄 써주게 되면 칸을 넘어 빈칸이 많이 남잖아요. 그죠? 답안량이 적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1번 산림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시행령의 목적 이런 것을 써주게 되면 약 한 장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재치가 있고 그리고 융통성 있는 사람들은 이걸 22줄을 써도 시간이 모자라지 않겠다 할 때는 산림기본법의 뭐 성공요건, 산촌의 성공요건 그런 다음에 여러분 써줘야 되겠죠. 뭐 산촌 소득증대 개발을 위하여 뭐 공동산림사업을 실행해야 된다. 산촌에 대한 소득, 산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아이템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서너 줄 더 써주게 되면 한 장짜리 22줄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림기본법 시행령에서 산촌의 요건에 대해서 약간 넓게 용어지만은 다른 것도 문제에 나올 수 있으니까 1번, 2번 용어, 1번 목적, 2번 용어, 3번 산촌의 요건 물어본 곳에서 한번 답을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우리가 항상 1교시에서는 13문제 중에서 10문제를 골라야 되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법률 문제가 50%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법률 문제를 갖다가 간과해서는 산림주사 시험에는 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법률 문제에 대한 답안지를 제가 별도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들에 대한 답안지를 만들었습니다. 9월산 @한mail.net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림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산촌의 요건에 대해서 한번 답안지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